안녕하세요. 상한가 주식 가이드의 차트를 읽는 남자 차익남입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이번 주에 계속 강조하고 있는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바로 증시 하락의 진짜 이유와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에 대한 분석인데요. 이렇게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만큼 한국 증시 또는 세계 증시가 큰 변곡을 맞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작하기 앞서 해당 영상은 8월 6일에 녹화된 영상임을 안내드립니다. 자, 증시 하락은 끝난 걸까요? 아니면 본격적인 하락의 시작일까요? 오늘 영상을 통해서 현 시점에서 미국과 우리나라 상황을 분석하면서 앞으로 글로벌 증시가 어떻게 흘러갈지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증시가 굉장히 혼란스러운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일반 투자자분들이나 초보 투자자분들은 패닉에 빠지거나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기준점조차 잡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심지어 주식으로 큰 돈을 벌어봤다는 경험이 있는 투자자분들도 이런 상황에서의 기준점이 부족한 분들이 꽤 많이 계십니다. 증시 대응 방법은 개인마다 다른 스타일과 노하우가 있습니다. 위기를 겪어내면서 쌓인 경험으로 대처해 나가는 게 중요한데요. 그래서 어느 한 사람의 의견만으로 시장을 대응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도 정답이 될 수는 없어요. 각자의 고유한 스타일과 노하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하지만 오늘 말씀드리는 건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적용하기 좋은 증시 혼란기를 벗어나는 방법입니다. 증시 변동성을 해석하고 리스크를 관리할 때 가장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증시는 예측할 수 없고 내 예측이 얼마든지 틀릴 수 있다는 걸 인정해야 됩니다. 워렌 버핏이나 피터 린치 같은 투자 대가들도 지수 분석에 회의적인 입장을 보입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증시 분석을 안 할까요? 당연히 합니다. 하지만 그 분석에 휘둘리면 안 된다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증시 분석을 마치 미래를 예언하는 것처럼 여기면 안 됩니다. 일기예보 생각해보세요. 비가 내릴 확률이 높으니 우산을 챙겨가세요. 이게 맞지. 비가 무조건 내리니까 비 오는 걸 베팅하세요. 이건 틀렸죠. 우리는 목적지까지 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과정에서 비가 올 수도 있고 큰 파도를 만날 수도 있어요. 그럴 때 필요한 건 구명조끼나 우산 같은 대비책이지 비 오는 걸 맞추는 게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 지금 시장은 아직 리스크를 안심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닙니다. 현금을 조금 더 확보하는 게 중요한 시점으로 넘어갔어요. 저는 구독자분들에게 현금을 30%까지 확보해 놓으라고 말씀드렸고요. 이전에는 50%에서 70%까지도 현금 확보를 권했었어요. 5월 이후 지수가 무너지면서 30%로 조정했는데 지금은 다시 40% 정도까지는 늘리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증시가 상승장일 때도 현금은 필요하거든요. 언제 조정이 올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지금은 수익 나던 종목들을 일부 매도하면서 현금 비중을 늘려가는 구조로 가고 있습니다. 증시를 분석하는 이유는 미래를 맞추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현재 어디에 서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증시 사이클의 어느 위치에 있는지 알아야 앞으로 어떤 일들이 전개될지 대비할 수 있습니다. 언제 올지 어떤 변수가 생길지는 알 수 없지만 다음 순서상 올 가능성이 높은 걸 인지하면서도 투자를 하는 거죠. 극단적으로 시장에 베팅하는 사람들은 지금 다 팔고 인버스를 삽니다. 맞추면 좋겠지만 실패하면 큰 손실이에요. 주식 투자는 기본적으로 상승론이 바탕에 깔린 상황에서 리스크를 관리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해보기 전에요. 아직 저희 텔레그램 방 들어오지 않으신 분들 계시나요? 현재 저희 텔레그램 방에서는 매일 이런 시장 분석 자료들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영상 하단 더보기란에 텔레그램 링크로 들어오시면 매수 타이밍과 매도 타이밍까지 정확하게 받아가실 수 있어요. 매일 오전 장 시작 전 브리핑, 오후 장 마감 후 시장 정리와 내일 전망까지 상세하게 알려드리고 있고요. 제가 매일 고심해서 선별하는 차익남 특별 종목 추천도 놓치지 마세요. 자, 현재 미국 기준금리 인하 확률이 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미국 연준의 매파 성향, 쿠글러 이사가 돌연 사직했다는 겁니다. 아직 임기가 남아있었는데 조기에 물러나게 됐고 후임을 트럼프가 임명하게 됩니다. 트럼프는 연준에 지속적으로 금리 인하를 압박하고 있는 인물이죠. 현재 파월 연준 의장도 임기가 내년 5월까지라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파월도 연말에 기준금리 인하를 2번 정도 할 계획이라고 직접 언급했어요. 쿠글러 이사는 기준금리 인하를 반대하는 매파적 인물이었습니다. 돈을 풀기보다는 긴축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어요. 트럼프가 후임을 임명하면 당연히 기준금리 인하를 지지하는 인물을 선택하겠죠. 현재 연준에는 월러 의사, 보건부 의장 같은 인물들이 이미 기준금리 인하를 옹호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제3의 인물이 추가로 들어오게 되면 총 7명의 연준 이사진 중에서 3명이 친트럼프, 친금리 인하 성향이 됩니다.
거의 절반에 가까운 40% 정도가 완화적 스탠스를 취하는 인물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사실만으로도 기준금리 인하 확률이 점점 올라가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그래서 9월에 조기 기준금리 인하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파월의 매파적 발언 때문에 기준금리 인하가 뒤로 밀릴 거라는 우려가 있었잖아요. 시장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이렇게 변합니다. 그래서 시장을 맞추겠다고 하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일반적으로 기준금리를 인하하려면 명분이 필요합니다. 이건 하나의 공식 같은 거예요. 금리 인하할 때는 불경기가 명분이 되고 금리를 인상할 때는 물가 상승이 명분이 됩니다. 즉 기준금리를 내리려면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요. 첫 번째로 경기가 안 좋아야 하고 두 번째로 물가가 안정이 되어야 합니다. 이 두 조건이 현재 어떤 상황인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제조업 상황 한번 보겠습니다. 전 세계 G2인 중국과 미국 중에서 중국은 이미 4개월째 경기가 수축되고 있어요. 7월 제조업 PMI가 49.3으로 50 아래에 머물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50을 기준으로 해서 50보다 낮으면 위축 국면, 50보다 높으면 확장 국면으로 해석해요. 중국은 대부분 제조업으로 성장을 유도하고 있는데 이게 4개월째 위축된다는 건 상당히 경기가 안 좋다는 뜻입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제조업 PMI가 48로 떨어지면서 50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중요한 건 이 추세가 계속 하락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때 50 위로 올라갔던 적도 있는데 고점을 찍고 나서부터는 계속 하락 추세가 이어지고 있어요. 지난달에 잠깐 올라가는 듯 했는데 다시 신저점을 기록했습니다. 48까지 떨어진 거죠. 미국 제조업도 점점 안 좋아지고 있지 회복되고 있지는 않다는 겁니다. 더 심각한 건 고용지표입니다. 주말 기간 동안 발표된 고용지표가 쇼크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충격적이었어요. 고용지표를 볼 때 가장 중요한 두 가지는 실업률과 비농업 고용지수입니다. 미국 실업률이 4.2%로 올라갔어요. 이 추세대로라면 실업률이 계속 증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비농업 고용지수는 7만 3천 개로 나왔는데 이 수준 자체가 굉장히 낮다고 평가받고 있어요. 작년 월 평균 순증치가 16만 8천 개였는데 이번에는 그 절반도 안 되는 수준입니다. 시장에서는 10만 개 정도를 예상했는데 그것보다도 훨씬 못 미치는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고용 쇼크라고 부를만 하다는 평가입니다. 5월 1만 9천, 6월 1만 4천으로 급감한 데 이어 7월까지 3개월 동안 평균치가 3만 5천에 불과해요. 이는 명백한 고용시장 둔화 신호입니다. 다음으로 기준금리 인하의 두 번째 조건인 물가 안정도 갖춰지고 있습니다. 오펙 플러스가 9월부터 55만 배럴 증산 원칙에 합의했거든요. 원래 불경기 때문에 유가를 지키기 위해 감산을 했었어요. 생산량을 줄여서 가격이 너무 떨어지지 않게 하려던 거죠. 하지만 캐나다나 미국 등 다른 나라들이 증산하니까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손을 들고 증산에 합의하기로 했어요. 로이터에서는 이를 미국과 러시아의 휴전 압박 전략의 일환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러시아에게도 원유를 사지 말라고 압박하고 있어요. 전쟁을 끝내지 않으면 러시아를 완전히 고립시키겠다는 전략이죠. 오펙 플러스의 증산으로 공급이 늘어나면 유가는 당연히 떨어집니다. 현재 불경기라서 수요가 급격히 올라갈 가능성도 낮아요. 공급은 늘리고 수요는 그대로라면 가격이 당연히 떨어지겠죠. 유가가 빠지면 생산자 물가지수, 소비자 물가지수 등 전반적인 물가가 떨어집니다. 유가가 대부분의 물가에 긴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현재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두 가지 명분이 갖춰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고용 쇼크로 인한 불경기와 유가 하락으로 인한 물가 안정이죠. 여기에 연준 이사진이 비둘기파 확산까지 더해지면 기준금리 인하 확률이 상당히 올라가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기준금리 인하 초반에는 항상 큰일 났다를 전제로 하거든요. 그 큰일 났다라는 명분으로 시장을 흔들 가능성이 높아요. 물론 이것도 제 예측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리스크가 존재한다는 걸 인지하고서 투자를 해야 돼요. 장기적으로는 기준금리 인하로 유동성이 확보되면서 지수가 올라갈 텐데 그 과정에서 불경기 모멘텀으로 시장을 한번 흔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투자는 이어가되 장기 상승을 내다보는 투자를 하되 추매할 수 있는 물량이나 버틸 수 있는 현금이 필요합니다. 현금 비중을 기존보다 조금 더 늘리는 게 좋아요. 현금을 확보했는데 시장이 안 떨어지고 그대로 올라간다면 그건 땡큐죠.
가진 걸로 수익 내면 됩니다. 현금 확보한 거 억울해하지 마세요. 이건 리스크를 줄이는 작업이에요. 구명조끼 입었는데 수영 기록이 좀 떨어진다고 해서 구명조끼 안 입고 가다가 위험해질 수는 없잖아요. 주식시장은 생존하기만 하면 버는 시장입니다. 생존이 가장 중요해요. 자, 오늘 내용이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과 공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더 좋은 컨텐츠 만드는 원동력이 된다는 점 안내드리면서 다음 내용 진행해 볼게요. 자, 구명조끼 없이 나는 예측을 잘하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순간 오만방자함이 시작됩니다. 이번에 맞췄으니까 계속 맞출 거야 라고 생각하면 위험해요. 그런 분들을 무시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건 개인적으로 알아서 하셔야 할 일이에요. 초보 투자자분들에게 그런 걸 권하면 안 됩니다. 초보 투자자에게 지수가 이렇게 될 거니까 무조건 이렇게 하라고 하는 건 정말 위험한 조언이에요. 실제로 최근 각종 지표들을 보면 제가 말씀드린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유가는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동전쟁 이슈가 나왔을 때 잠깐 올랐다가 다시 안정되면서 하락 추세로 돌아섰어요. 러시아에 대한 압박도 계속 강화되고 있고요. 금 가격은 평이한 수준이고 경기도나 우려로 구리 가격도 다시 떨어지고 있습니다. 달러 인덱스는 치솟다가 기준금리 인하 확률이 높아지면서 다시 꺾이기 시작했어요. 미국 상황이 우리나라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현재 코스피는 3200선 근처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와 우리나라 증시의 상관관계가 굉장히 높거든요. 특히 나스닥이 떨어지면 우리나라 코스닥도 같이 흔들리는 경우가 많아요. 반도체, IT 업종의 비중이 높기 때문입니다. 원달러 환율도 중요한 변수예요. 달러 인덱스가 떨어지면서 원화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게 수출 기업들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수 기업이나 수입 의존도가 높은 기업들에게는 호재가 되겠죠. 외국인 투자자들의 움직임도 주목해야 하는데요. 최근 몇 주간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주식을 순매도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미국 금리 인하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신흥국 자금 유입이 늘어날 가능성도 있지만 초기에는 불확실성 때문에 이탈할 수도 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더 민감하게 반응할 것 같아요. 성장주 중심의 코스닥은 금리 변화에 더 큰 영향을 받거든요. 금리가 내려가면 장기적으로는 좋지만 그 과정에서 변동성이 클 수 있다는 점 유의하셔야 합니다. 역사를 돌아보면 기준금리 인하 초기에는 어떤 패턴이 있었을까요? 2008년 금융위기 때를 보면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기 시작했지만 초기 몇 개월간은 시장이 계속 불안했어요. 2007년 9월부터 금리를 내리기 시작했는데 실제로 시장이 바닥을 찍은 건 2009년 3월이었습니다. 금리 인하 시작부터 시장 바닥까지 약 1년 반이 걸린 거죠. 물론 그때는 금융위기라는 특수한 상황이었지만 금리 인하 초기에는 시장이 더 불안해질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예요. 2020년 코로나 때는 좀 달랐습니다. 3월에 긴급 금리 인하를 했는데 엄청난 유동성 공급과 함께 시장이 빠르게 반등했어요. 하지만 이것도 초기 한 달간은 엄청난 폭락이 있었죠. 역사적으로 보면 금리 인하 사이클에서는 부동산, 유틸리티, 통신 같은 금리 민감 섹터가 먼저 반응합니다. 은행주는 초기에는 순이자 마진 우려로 빠지다가 나중에는 경기 회복 기대감으로 올라가는 패턴을 보여왔어요. 우리나라도 비슷한 패턴을 보였는데요. 2008년에는 건설, 금융주가 큰 타격을 받았고 2020년에는 초기 충격 이후 IT, 바이오 업종이 크게 올랐죠. 이런 과거 사례들을 종합해보면 현재 상황에서도 비슷한 패턴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불경기 모멘텀으로 인해 미국 증시가 한동안 더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지수도 동반 조정을 받을 수 있어요. 특히 우리나라는 대외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가 더 크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 지수가 올라가긴 했는데 데드캣 바운스일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반등할 때 일정 정도 정리하면서 현금 확보를 해놓고 여기서 무너지면 확보된 현금으로 리스크를 해지하는 거죠. 만약 안 떨어지고 그대로 회복돼서 올라간다면 그것도 땡큐입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시장 하락 우려를 말씀드리는 건 대비하자는 차원이지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게 아니에요. 많은 초보 투자자들이 하는 실수가 있어요. 자꾸 증시를 맞추려고 하고 그걸로 돈을 벌려고 합니다. 나중에 정말 자신 있고 고수가 돼서 도전하는 건 뭐라고 안 하겠지만 자기가 초보자라고 생각되면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건 굉장히 위험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들 혹시 더 많은 자료와 종목 추천 필요하신 분들 계시나요? 유튜브 제목 밑에 더보기를 보시면 파란색 링크가 보일 겁니다. 이거 한번 클릭해 보실래요? 여기 뜨는 것 중에 한 가지만 입력하셔도 되고 중복해서 클릭하셔도 괜찮습니다. 첫 번째로 원하시는 항목에 체크를 하시고 두 번째로 연락받으실 연락처를 입력해 주세요. 이거 잘못 입력하시면 신청이 안 됩니다. 세 번째는 현재 시청 중인 영상 제목이나 종목 이름을 적어주시고 마지막에 동의함 체크하셔서 제출 버튼까지 눌러주셔야 신청이 완료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원하는 항목 체크, 성함, 연락처, 영상 제목 또는 종목명, 동의함 체크, 제출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시장은 장기적으로 유동성이 확보되면서 금리 인하 확률이 더 올라갈 겁니다. 기준금리 인하는 하게 될 거고 그래서 장기적으로 지수는 올라갈 거예요. 지금 기준금리 인하할 만한 여건이 점점 갖춰지고 있습니다. 빠르면 9월에 할 수도 있어요. 장기적인 상승을 기반에 깔아두되 다만 초반부에는 큰일 났다 라는 명분으로 시장을 흔들 가능성이 있다는 점 기억하시고요. 그럴 때 대비할 수 있는 현금이 필요하겠죠. 일정 정도까지는 확보해 두되 투자를 멈추지는 말자라는 말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구명조끼만 입고 가는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하는 예측이 틀렸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그럴 수 있으니까 대비하자는 겁니다. 이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개인 투자자 여러분 사랑에 힘입어서 열심히 영상 찍고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조금만 시간 내셔서 댓글 달아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중에서 주식을 할 때 어떻게 기준점을 잡아야 될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텔레그램 방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각종 종목이나 오전 오후 시황 브리핑, 기초적인 주식 교육, 그 외에도 리포트 자료들까지 다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위해서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곳이니까 안 들어오시면 손해예요. 영상 하단에 더보기란이랑 고정 댓글에 텔레그램 방 링크 남겨놨고요. 채널 홈에도 이렇게 텔레그램 방 링크가 있습니다. 꼭 이 혜택을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아직도 구독 버튼 눌러주지 않으셨거나 새로 방문해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돈 되는 정보, 더 도움되는 주식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짧게나마 응원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 덕분에 영상 제작하는 데 있어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조금만 시간 내셔서 짧게라도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의 수익 하나만을 위해 여러분들이 돈을 벌어야 제가 돈을 번다는 모토로 앞으로도 항상 꾸준히 정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상한가 주식 가이드의 차트를 읽는 남자 차익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